여기 보이시겠지만 보면 바로 그 창문 옆에 쓰레기통들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신발을 안에 들어놓는 걸 용납 못하죠. 집도 좁고 해가지고 신발을 밖에 이렇게 내놓은 모습입니다. 왜 여기다 이제 비닐 대가리를 붙여놨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겨울 되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바람 새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붙여준 모습입니다. 여긴 부엌인데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요리하기 싫게 생긴 공간이죠. 핑계지만 그래서 요리 정말 안 했고요. 에어프라이라든지 수납 공간 같은 거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바퀴벌레 시체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퀴벌레가 나올까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더더욱 요리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요리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렇게 생긴 가스레인지도 처음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방이고요. 별건 없습니다.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가구 몇 개 놓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옷 걸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그 플로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간이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손님들이 놀러 오면은 이렇게 잘 수 있게 침대를 변해요. 보시면 얘가 침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몇 명 놀러 왔을 때 이제 자게 하고 전 이제 2층 침대에 가서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했었고요.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이랑 침대를 따로 놓으면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주로 침대 위에서 컴퓨터를 놓고 영화도 보고 숙제도 하고 약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책상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빨래 말리는 공간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일한 창문인데 밖에 바로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못 여는 창문입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 옷장 이케아에서 산 싸구려 옷장이고 이제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정말 진짜 저질스럽거든요. 정말 쓰기 싫은 화장실이었어요. 정말 여기 보시면 철봉도 다 녹슬어 있고 이제 이건 제가 쓰는 간이 세탁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고 물을 빼주는 것까지 다 해야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여는 화장실 창문이고 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쓰기 싫은 화장실입니다. 테일러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질구질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저게 좀 적응이 됐었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녹음하게 된 이제 이유인데, 제가 드디어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저지른 일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집을 산 건데, 뭐 대단한 집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하우스를 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을 뿐더러 하우스를 샀을 때 저 혼자서 그 큰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요, 하우스 오너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 뉴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뉴욕에서 이제 제가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팁,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사 온 집을 랜선 집들이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코업이 있고 이제 콘도가 있습니다. 이제 코업은 아파트를 본인이 소유하는 건 맞아요. 두 개 다 이제 본인이 소유하는 거지만, 코업은 주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평수를 주식으로 사서 본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가치에 대한 주식을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까다롭습니다. 들어오기가 정말 까다롭고, 사람을 약간 선별해서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조금 셉니다. 하지만 콘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개념과 더 비슷해요. 그렇지만 코업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비싸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을 쉐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땅 자체를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관리비가 더 쌉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콘도를 사고 싶었는데, 콘도미니움이 약간 가격이 너무 세더라고요. 거의 같은 평수에 비해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빚을 많이 지지 말고 코업을 산 다음에 뭐 가족이 생기거나 뭐 더 큰 평수를 사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더 큰 집을 사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코업을 저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업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에 오실 분들이 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싱글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싱글 가족을 꾸려서 오더라도 이제 소규모 가족이면은 충분히 코업 원베드 투베드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렌트로 돈을 날리지 않고 본인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이나마 이제 가격의 상승을 바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코업은 투기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고, 본인이 살거나 아니면 나중에 렌트비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몰랐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업을 살려면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간에서 셀러, 그 다음에 퍼체서, 제가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고, 셀러도 어토니가 있고 저도 어토니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토니가 인볼브 되는데, 심지어 코업도 어토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3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서 이제 알아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변호사를 구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코업을 살 건지 콘도를 살 건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는 Zillow입니다. Zillow. 그래서 Zillow를 쓰면서 집을 보면 돼요. 나 어떤 걸 보고 싶다, 어떤 프로퍼티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메일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보내주면 그 부동산 에이전트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집을 여러 가지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몰기지를 해야 되는지, 돈을 꿔야 되는지 은행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좀 차곡차곡 많이 모아놨던 그 제가 자주 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빌렸는데, 몰기지를. 왜냐면 제가 플래티넘 멤버십인가 뭔가, 아무튼 그 돈을 일정 이상 쌓아두면은 그 티어가 오르거든요. 근데 그 티어에
티어 때문에 모기지 퍼센테이지를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고, 만족도는 그닥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랑 통화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근데 뭐 저는 아주 소량의 최소한의 돈만 빌렸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상관은 없었고, 저는 또 돈을 어디서 또 빌렸냐면은 403B, 그러니까 리타이먼트 플랜이죠. 거기서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저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01K는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403B는 본인이 5만 불 한도 내에서 본인 돈을 빌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본인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빌리고 본인한테 갚는 그런 방식이고,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본인의 돈이 이제 전체 이자를 받는 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조금 받는다 뿐이지 잃는 돈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3B에서도 돈을 빌려서 지금 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프로퍼티라도 이게 몇 억을 하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인스펙션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이 뭐 벽이 기울었는지 뭐 물이 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인스펙션을 안 하고 집을 덜컥 샀는데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몇 천만 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 불이 들더라도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을 머금고 거의 한 800불을 들여서 인스펙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코업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보는데, 이 인터뷰가 원래 빡세대요. 근데 저는 되게 캐주얼하게 전화로 와가지고 그냥 어떤 룰을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룰을 알려주는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더니, 뭐 너 어프로브 됐다 하면서 레터 보내줄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어셉이 됐었고요. 그래서 코업 보드에서 인터뷰를 볼 때 보드라고 하거든요. 그 위원회가 체크하는 거는 백그라운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컴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컴이 충분히 있어서 이 사람이 날마다 관리비를 낼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비 안 밀리게 낼 수 있는 것. 제가 조금 열받았던 거는 변호사를 정말 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변호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둘이 친하고 이 사람이 되게 빨리 해준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랑 했는데 빠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이 제 서류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 스탁이라는 게 스탁 트랜스퍼 다큐멘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랑 다르게 스탁을 다른 사람에서 저한테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중간에 어디서 막혀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똑똑하고 저를 정말 세밀하게 챙겨주는 어촌이었다면은 그분이 해결을 해줬겠죠. 근데 이분은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여러 개를 맡은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바빴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은 셀러의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러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아무튼 좀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변호사를 정말 잘 알아보고 주변에서 소개를 받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신용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시는 게 정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인터뷰를 통과하면 클로징도 뭐 마무리를 잘 됐던 것 같아요. 클로징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엄청 많이 사인을 하긴 하는데, 어토니 대 어토니로 하는 거여가지고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별로 할 게 없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게 빨리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거의 한 6-7개월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에 드는 집이 안 나왔었고, 사실 이 지금 이사 온 집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사기로 펜딩이 됐던 집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계약이 브레이크업이 되면서 제가 두 번째로 사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이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집값이 확 내려서 제가 이제 조금 이득을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조금 싸게 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도 이제 물론 삶의 질이 엄청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잘 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 집을 산 거고, 뭐 시세에 얼만큼 잘 맞춰서 제가 샀는지, 뭐 고칠 때가 많은데 좀 깎아서 샀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너무 만족하고, 진작에 집을 좀 편안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살 걸 이렇게 좀 후회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집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가구도 들여놓고 했으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살면서 신기했던 거는,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1970년대 건물은 거의 다 쓰러져 가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되어야 하거나 약간 이런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1970년도에 지어진 집이면 그나마 그래도 오래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이 집을 보면서 하는 소리가 있지만, 정말 집이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그나마 좀 잘 된 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집을 구하실 때 뭐 더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바로 이제 랜선 집들이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